네,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은 폭망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조금 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년 동안의 금리가 지금 거의 0%에서 15%까지 쫙쫙 올라도 채권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경원국입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연구하는 테마가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국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버블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채권에 투자해도 되는가, 뭐 이런 게 제가 요즘 가장 궁금한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네, 아쉽게도 아무도 저한테 이것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할 수 없죠. 제가 직접 연구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영상 찍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금리 역사도 배우고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 기초 지식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그 단기 채권은 중앙은행이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얼마로 빌려줄게 이런 거는 중앙은행이 딱 잡는데, 그거보다 더 긴 채권들 뭐 5년채, 10년채, 30년채 이런 것들은 시장의 수요 공급을 따라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주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시장 금리는 내립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이 내리면은 시장 금리가 오릅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10년 채권이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뭐 예를 들면은 매년 5% 이자를 줍니다. 그 이자를 쿠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는 원금, 그 100달러라고 하죠. 100달러를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년 그렇게 5달러를 쿠폰으로 주고 100달러를 10년 후에 돌려주는 그런 채권이 있다라고 치면은, 근데 이 채권 가격이 갑자기 100에서 110으로 올라 버립니다. 그러면은 시장 금리는 다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100불에 그 채권을 사가지고 5불씩 받아가지고 나중에 100불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5%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채권이 100이 아니라 110이에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계산해 보면은 당연히 제가 받는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똑같은 채권이 이제 100불이 아니라 90불로 팔린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득이겠죠. 왜냐면 저는 90불을 지금 사가지고 10년 후에 100을 받을 테니까요. 그쵸? 그러면 시장 금리가 업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장 금리가 예를 들면 5%에서 6%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주제들은 그 6%짜리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두 번째 채권이 금리 6%로 팔리고 있는데 나 혼자 5%로 팔리면은 당연히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새로운 채권을 6%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금리가 채권 가격에 맞춰가지고 조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채권과 또는 시장 금리는 어떤가? 한번 차트를 밑에 보겠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거는요. 야, 미국 장기채의 경우 37년 동안 강세장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미국 장기 채권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상승장은 정말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81년에 미국 장기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복리 9.65%라는 주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식은 MDD가 50%가 넘었는데 미국 장기채 MDD는 겨우 17%밖에 안 됐습니다. 와우, 이죠. 자, 근데 지금 금리가 얼마나 낮냐 하면은,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독일인데, 야, 독일에는 30년채 수익률이 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채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최근에 독일 정부가 30년채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매년 이자를 얼마나 주는가? 쿠폰이 자그마치 0%입니다. 이자를 하나도 안 준답니다. 자, 그런데 판매가가 103유로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30년 후에 독일 정부가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돈은 100이거든요? 근데 지금 103으로 파는 겁니다. 아니, 독일 채권을 내면서 3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은 제가 무조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버블이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멍청하게 독일 놈들은 103에 사가지고 30년을 100을 돌려봤습니까?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제가 그 채권을 30년 동안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103에서 107, 108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돈을 벌겠죠. 물론 맨 마지막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120에 샀는데 2년 후에 100밖에 못 돌려받네. 아, 이런 사람은 그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103으로 들어가 가지고 손실을 본다는 가정은 그 개런티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싼 가격에도 독일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위스 국채 수익률은 더 낮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지식 2번.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은 다 박살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 대신에 이제 신규 채권들은 거기 붙어 있는 쿠폰들이 또 이자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이자가 지금 0에서 10%로 훅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존 채권들 가격은 전부 다 꼬꾸라지겠지만 신규 채권들은 또 이제 10%라는 이자를 줘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규 채권에서는 제가 이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네, 그래서 1981년부터 2018년까지 TLT, 그러니까 미국 장기 국채 수익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이제 금리 하락으로 득을 본 거는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은 쿠폰에서 나오는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전체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Allocate Smartly라는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뮬레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향후 35년 이 시뮬레이션을 2017년에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얘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어. 오를 것 같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향후 35년 금리가 이제 1981년, 2017년과 정반대로 이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거울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떨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거기다 눈과 코는 제가 붙였고요. 재밌어 보이니까. 하하, 재밌죠? 그죠? 헤헤헤.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금리가 천천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52년에 다시 15%에 도달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에이, 설마 금리가 15%까지 오른다고? 그게 말이 돼?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946년부터 81년까지 정말 놀랍게도 미국 장기채 금리가 35년 연속 오른 적이 있습니다. 2%에서 13%까지 쫙 갔죠. 그래서 1981년에 피크를 치고 그 후에 다시 하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가 이제 요거죠. 1981년부터 2017년, 19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35년 동안에는 미국 금리도 계속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설마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죠. 자, 결론은 다행입니다. 폭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는데 주황색이 장기채, 그리고 파란색이 중기채, 그리고 노란색이 단기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35년 동안에 금리가 이제 정반대로 슬슬 쫙쫙쫙 올라가면은 채권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단기채가 아무래도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리 10% 벌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35년 동안에 지금 단기채는 원금이 4배가 되고 장기채는 원금이 한 3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35년 만에 원금 4배는 그럼 복리 수익 한 4%, 그리고 3배는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이 금리가 하도 낮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르게 되는 거는 충격이 더 세죠. 예를 들면은 같은 1%가 올라도 금리가 1%, 2%가 가는 거랑 13%, 14% 가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충격이 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이 시뮬레이션대로 가면은 채권 수익이 별로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조금 암울합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대로 1981년부터 2017년까지의 하락세가 거울처럼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단기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상의 충격은 장기채가 훨씬 더 큽니다. 그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조금 전에 제가 5%짜리 채권을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시장 금리가 5%에서 10%로 올라버립니다. 자, 근데 제가 1년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1년만 좀 낮은 금리를 받고 어차피 1년 후에는 제가 원금을 돌려받잖아요. 그럼 원금을 돌려받은 거 가지고 새로운 10%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 손실은 적어요. 근데 제가 30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이씨, 그러면은 나는 5%짜리 쿠폰을 내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딴 사람들은 다 10% 받고 있는데 나는 30년 동안 5%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년짜리 채권은
금리가 1% 오르면은 가격이 17% 하락을 합니다. 반대로 10년짜리 채권은 그 금리가 1% 오르면은 8%만 떨어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2년짜리 채권은 금리가 1% 오르면은 1.9%밖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 안 된다고 그 예상을 하면은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쿠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쿠폰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되죠. 새로운 채권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거에 통해서 득을 보는 게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거를 처음에는 커버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창기에는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유식한 말로는 당분간 듀레이션을 줄이는 게 현명할 것이다. 단기채, 중기채가 네, 장기채보다 더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거는 다음번에 다룰 건데 금리 오르는 환경에서 잘 살아가는 동적 자산 배분을 정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산을 배분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1년에 한번 리밸런싱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중간에 계속 다이내믹하게 마켓 타이밍을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그 본인의 전략들을 1973년, 80년, 2000년에서 2007년, 2007년, 2017년 여기를 분석을 해봤는데 특히 1973년에서 80년에 금리가 상승세였죠. 그런데 금리가 상승세였는데도 잘 먹혔던 그런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들이 뭐냐고요? 저도 아직은 다는 모릅니다. 참고로 저기 Protective Asset Allocation이라는 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만든 바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Flexible Asset Allocation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네, 제가 Adaptive Asset Allocation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있는데 뭔지 다시 까먹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Vigilant Asset Allocation 이거는 제가 보긴 했는데 아직 영상을 안 만들었고 Allocate Smartly Beta 이건 뭔지는 저도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스토키스 액티브 컴바인드 에세츠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요. 이건 저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네,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은 폭망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조금 틀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년 동안의 금리가 지금 거의 0%에서 15%가 쫙쫙 올라도 채권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면은 가격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그게 좀 더 높은 쿠폰으로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좀 덜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에 복리 10% 수익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뭐 그 미국 장기채 수익이 2%인데 지금 2%가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상승하면은 장기채가 단기, 중기채보다 훨씬 세게 얻어맞으니까 이걸 유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은 이겁니다. 시장 금리가 0%로 떨어져가지고 그 0% 영원히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저는 사실 금리가 오르면 그게 최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남아있는 거, 그냥 쫙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금리가 동일하면은 가격도 안 오를 거고 쿠폰도 0이다. 그럼 쿠폰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도 역사적으로 금리는 보통 횡보한 경우는 별로 없었고 그 추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요즘 그 금리 역사라는 정말 기막힌 멋진 책을 읽고 있는데, 네, 금리가 횡보할 때는 고대 시대, 그러니까 뭐 바빌로니아, 그리스, 뭐 이럴 때가 좀 횡보를 했고, 네, 좀 현대 그 사회에서는 금리가 보통 계속 쫙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든지 계속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영원히 0으로 쫙 간다.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973년에서 80년까지 금리 상승기에서도 빛나는 수익을 보인 저 전략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배워나가시죠. 에헴. 자, 제 채널에 오셨으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